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난TV입니다. 자, 오늘 또 BYD에서 신차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리뷰를 좀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시라이언 7입니다. 요새 BYD가 신차를 진짜 짧은 간격으로 바로바로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대중적인 세그먼트에 있는 차라고 볼 수가 있죠. 크기가 모델 Y 대비해가지고 조금 더 큰 패치백 스타일의 SUV인데, 요새 이런 세그먼트가 되게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차는 약간 볼륨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한 4,490만 원으로 생각보다 되게 합리적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C보다 저렴하거든요. 물론 이제 C 대비해가지고 AWD도 빠지고 뭐 여러 옵션들이 빠져가지고 그 가격이 나온 건 맞는데, 오늘 이 차 리뷰해 보면서 과연 이 차 그 가격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볼게요. 자, 일단 타보면은 저는 이제야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 C나 아토3에서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홈커버가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가 돼가지고 되게 약간 좀 정서에 안 맞았어요.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번에 이게 홈커버가 이 가죽으로 바뀌면서 이제 좀 볼만해졌다, 정상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어 레버 이렇게 이제 딱딱딱딱 벤츠 방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편해요. 주차하면서 전진 후진 왔다 갔다 할 때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음으로써 이게 되게 편해서 이거 되게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15인치로 들어갔습니다. 실에서는 이거 12인치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말이 많았죠. 이번에 15인치가 들어가서 신인성 차이가 되게 큽니다. 15인치가 확실히 볼만해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 테슬라에서 핸드폰 놓는 곳을 이게 두 개로 해놓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해놨는데 차이점은 여기만 무선 충전이 들어갔어요. 원래 테슬라는 여기 두 개에 다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데 C라이언에는 왼쪽만 무선 충전이 지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보통은 여기다가 무선 충전을 이렇게 하면은 핸드폰이 너무 쉽게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발열이 되게 심해져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 여기 바람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놓으면은 오랜 시간 놔둬도 핸드폰 자체가 뜨거워지지가 않습니다. 와, 그래서 UX를 되게 잘 디자인해놨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 시트 착자감이에요. 시트 착자감. 이 시트 착자감이 제가 예전에 그 BYD CL 때도 느꼈는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시트 착자감을 좋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트에 충진재를 많이 넣어가지고 그 쿠션감이 많이 느껴지게 해가지고 약간 안락한 소파에 앉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방식. 두 번째는 뭐냐면, 충진재는 많이 없어요. 그렇게 막 푹신한 편은 아닌데 시트의 형상을 되게 좋게 만들어줘가지고 착자감을 좋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딱 눌러보면은 이게 안에 뭐가 쿠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푹푹 약간 꺼지는 느낌이긴 한데, 이 시트의 형상을 보시면 뭐 이게 약간 세미 버킷 시트긴 한데 이게 약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파고드는 요람처럼 이 어깨 부분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딱 앉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몸이 요람 안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정감 뭐 이런 게 들어가지고 이런 시트가 승차감과는 별도로 어떤 장거리 주행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이 차를 지금 3일째 열심히 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타본 그 BYD 차들, 이제 아토3나 C 같은 차들이죠. 그 차들을 타봤을 때는 BYD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어떤 주행 특성, 승차감, 이런 것들이 솔직히 잘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끼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C라이언 7을 좀 타보니까 이제서야 BYD가 추구하는 어떤 주행 특성, 승차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승차감 테스트하는 코스로 왔는데, 요런 요철들, 자, 쿵쿵, 그 방지턱도 좀 빠르게, 자, 이런 거 넘을 때, 이런 거 넘을 때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되게 좋거든요. 좋은데 이런 요철이나 방지턱을 지나갈 때마다 이게 어떤 차가 계속 생각이 나냐면, 그 토요타 라브4 있잖아요. 라브4가 계속 생각이 나요. 이런 방지턱 넘을 때도 거의 라브4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승차감이 되게 흡사한데,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좋은데, 그러니까 토요타 하면 되게 유명한 게 뭐죠? 부싱이잖아요. 부싱, 그 고무 부싱. 암들과 암들 사이에 되게 크고 좋은 부싱을 넣어놔가지고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 요철을 되게 먹먹하게 약간 그 필터를 먹인 것 마냥 그렇게 고급지게 처리해주는 그 느낌이 토요타, 그리고 토요타 라브4의 대표적인 승차감인데, 이 차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굉장히 흡사하게 납니다. 굉장히라는 말은 뺄게 한 70에서 80% 흡사하게 나가지고 승차감 자체가 되게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전시장 가서 그냥 시내 주행 잠깐만 해봐도 승차감이 되게 부드러운데 되게 고급진데 이런 느낌이 충분히 들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라프의 한 7-80%밖에 못 따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오묘한 느낌인데 딱 방지턱을 넘고 떨어질 때 그리고 이런 약간은 좀 큰 요철들, 자 다시 한번 이런 거 넘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이 댐퍼가 짱짱하지 않은 느낌, 뭔가 이 하체가 약간 마지막에 좀 미세하게 땅땅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거 넘을 때도 약간 뭔가 하체 강성이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저도 다른 차들 타보면서 수도 없이 느껴봤는데 이게 원인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하체 강성이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하체를 못 버틸 때 미세하게 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중량급 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체가 무거워서 그런 건 아니고 하체가 약간 강성이 없나 싶어가지고 제가 어제 하체를 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체 설계가 되게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뭐지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부싱을 있잖아요. 상상 이상으로 너무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암하고 너클암 사이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 부싱의 크기를 보시면은 연결 부위에 약간 유격이 생겨져 있잖아요. 그렇게 부싱을 많이 넣는다는 게 도요타도 이 정도로 부싱을 크게 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이거인 거예요. 부싱을 이만큼 크게 넣어놓으면은 되게 저속 승차감에서는 그 고무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요철이 되게 먹먹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고무가 너무 크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암들 사이에 그 연결의 어떤 강성 이런 게 떨어지면서 요런 거 넘을 때 약간 그 미세한 흔들림, 그게 다 유격에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미세한 흔들림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너무 투머치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하나의 어떤 능력치를 되게 끌어올리려고 거기에 집중을 해버리면은 다른 하나의 능력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차를 일상적으로 탈 때는 되게 만족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요철도 요철이지만 댐퍼가 엄청 부드러운 편이에요. 특히 리어 댐퍼가 되게 부드러운데 실제로 그 댐퍼의 길이도 되게 길어가지고 그 스트로크의 범위도 되게 크죠. 그래가지고 이런 방지턱을 좀 높은 방지턱을 이런 식으로 좀 넘어도 리어가 되게 방지턱을 소프트하게, 방지턱이 높이가 한 5라고 하면은 그걸 한 2 정도밖에 안 느껴지게 하는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전형적인 승차감에 몰빵한 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차의 주행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이 승차감에서 경험한 이 차의 느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그냥 승차감에 몰빵한 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어떤 고속주행 안정감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자 이렇게 쭉 가속을 해보면은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솔직히 뭐 감탄을 할 정도는 아니에요. 100% 완벽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고 70, 80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고속주행 안정감을 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4가지 요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가 차대 강성, 두 번째가 되게 탄탄한 댐퍼 감쇄력, 세 번째가 타이어, 마지막이 그 서스펜션의 어떤 세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4가지가 정말 완벽하게 맞는다. 그럼 진짜 아우디 같은 그 기가 막힌 고속주행 안정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차는 하나하나 또 좀 따지고 보면은 첫 번째 댐퍼 있잖아요. 실시간 주파수 가변 댐퍼가 들어가 있거든요. 속도가 높아지면은 실시간으로 그 댐퍼 감쇄력을 변화시켜 가지고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속도가 낮아지면은 댐퍼 감쇄력을 부드럽게 만들어놔서 승차감하고 고속주행 안정감을 동시에 이제 잡아주는 그런 방식인데, 이 차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체감이 되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조금 체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도 완전 플랫한 게 아니잖아요. 약간 좀 범핑이 있어가지고 차가 조금 뜰 때도 있고 차가 조금 이렇게 푹 가라앉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댐퍼가 엄청 부드러운 차는 그 한 번 뜨면은 출렁거린다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는 없어요. 움직임이 고속으로 달릴 때 요런 거, 큰 거, 요런 거 넘어도 방금 되게 컸잖아요. 근데 이게 움직임이 딱 한 번 일어나고 끝이에요. 2차 출렁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변 댐퍼가 들어간 게
어떻게 보면 이 차에서는 필수 사양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었으면은 많이 출렁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주행 안정감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다행이고, 그리고 제가 하차를 보니까 되게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차가 프론트에 WC 본을 박아놨거든요. 근데 되게 또 특이하게 박아놨어요. 위시본이 약간 간접적으로 연결해놨어요. 보통은 이 위쪽 위시본이 포크에 바로 꽂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이 암들을 약간 간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면은 강성이 되게 올라가죠. 왜냐면 위쪽에 있는 위시본이 스틸이잖아요. 일단 여기서 강성이 올라가고 이 위시본의 접합부가 되게 넓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접합의 어떤 강성이 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스펜션의 세팅을 되게 잘 해놨어요. 이거는 진짜 칭찬할 만해요. 왜냐하면 리어서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전기차, 특히 후륜구동 전기차에서는 리어서스를 되게 강력하게 강성 있게 세팅하는 게 중요한데, 구조를 보시면은 어퍼함을 되게 짧고 직선적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막 엄청 짧게 암들을 세팅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약간의 좀 승차감을 요하는 차들에서는. 근데 이게 C를 하고 세팅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BYD에서 스포츠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플랫폼에 C라이언이 얹혀진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암들이 이 차의 어떤 그런 컨셉과 맞지 않게 되게 짧게 설계가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강성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로어암 같은 거 보시면 로어암은 또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세팅인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고속주행을 때릴 때 되게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바퀴의 어퍼암 쪽에, 그러니까 바퀴의 위쪽은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대신에 바퀴의 아래쪽은 어느 정도 움직임을 허용해 줘야 돼요. 왜? 캠버각의 변화가 있잖아요. 차가 눌리면 어퍼암 위쪽은 꽉 잡고 아래쪽은 약간 움직임이 있어야지 캠버가 약간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고속주행 안정감이 안정적으로 되는 건데, 이거는 완벽하게 그걸 설계를 했죠. 어퍼하면 딱 엄청 단단하게 잡아주고 로어하면 움직임을 허용해주는 그런 세팅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세팅을 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되게 탄탄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어퍼함도 되게 짧고 로어함도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 이 어떤 운동 성능에 포커스를 둔 세팅이고, C도 그렇고 이 차는 어느 정도 그 중간에서 약간 타협점을 보는 느낌? 근데 여기서 계속 드는 아쉬움이 부식만 조금 덜 넣어놓고 그 유격만 조금 줄여놨으면은 지금 고속주행 안정감보다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단점하고 장점이 섞여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냥 0으로 수렴하는 느낌? 뭐 장점이 엄청 있다라기보다 단점과 장점이 만나서 0으로 수렴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약간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면 소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유선형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선형 디자인을 채택하는 전기차들, 뭐 EQE나 뭐 A6 e-tron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풍절음이 되게 많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도 쭉 이렇게 달려보면은 한 100km, 한 110km까지 풍절음이 거의 안 들려요. 그냥 풍절음 억제 능력은 정말 좋은데, 이거 어디서 약간 좀 그러냐면 노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와요. 지금 아스팔트 바닥인데 80km 가면은 보통 이제 노면 소음이 조금 어느 정도 처리가 돼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80km에서는 노면 소음이 많이는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노면 소음이 조금 어느 정도 들리는 편이고, 그 주행거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배터리가 52%가 남았어요. 근데 정확히 206km의 주행 가는 거리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단순 계산하면은 딱 이 차의 그 공식 주행 인증거리 398km가 나오는 게 말이 되죠. 뭐 조금 더 탈 수도 있고, 한 400km 정도면 요즘 전기차에서 400km 딱 맞춘다? 라고 하면은 약간 좀 이 부족한 느낌이 좀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주행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해가지고 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딱 2열에 앉아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간감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이 레그룸이 주먹 2개가 들어가도 남는 정도고, 헤드룸도 이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제 쿠페 형태로 떨어져가지고 헤드룸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딱 앉으면은 주먹이 한 1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감이 남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헤드룸이 막 좁지는 않다. 그리고 2열 리클라이닝 각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착자감 자체도 1열보다는 이게 약간은 좀 탄탄한 편이긴 해요. 등받이가 좀 탄탄하고 엉덩이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여기도 이제 퀼팅 무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시트 착자감은 나름 괜찮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와, 저 RS3 저 뭐냐, 와, 이게 300 몇 마력인데 저 RS3를 열심히 잘 쫓아가고 있죠. 저 차 제가
곧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 나오면은 저 차 이제 타볼 건데 어떤 느낌이 들지 굉장히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옵션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졌어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솔직히 저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뭐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다인 오디오가 빠지고 일반 스피커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제 일반 스피커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인 오디오 같은 경우는 딱 들어보면은 저음역대에서 고음역대까지 엄청 풍부한 사운드를 내줍니다. 이 일반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저음, 그러니까 베이스 영역대에서의 그 소리 자체가 좀 많이 약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좀 비트감 있는 노래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아쉬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차 좀 총평을 하자면 차 일단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의 그 단점이 있기는 한데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체감을 크게 해가지고 엄청 큰 단점으로 다가온다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좀 아쉽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크게 막 엄청 신경 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승차감에 이 정도 공간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상품성은 충분히 있어요. 이상으로 C라이언 7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